안동시의 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 사업이 2년차를 맞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금 41억 원 중 17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과 돌봄 격차 해소가 목표입니다. 대구시가 새 정부에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핵심 현안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안동대무로의 취수원 이전 등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의 공약으로 시작한 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 사업이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안동시의 청년 인구는 2년 사이 1,500명 가까이 늘었는데 학업 장려금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주소만 이전한 청년들의 증가에 따른 착시 현상일까요? 학업 장려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홍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안동 지역 대학을 다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안동시로부터 1년에 현금 100만 원 혹은 지역 화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첫 시행된 2024년부터 안동시의 청년 인구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 안동 청년 인구는 2만 3천 명대에 그쳤지만 학업장려금을 처음 지급한 2024년에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4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외지 학생들이 주소를 안동으로 옮겨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이들이 지역에서 지갑을 열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학업 장려금을 주면서 경제적으로도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특히 금년도 붙으면은 지역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 상품권이 안동의 상인들에게 혜택에 큰 도움이 되겠죠. 금년 같은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학생 학업 장려금은 4,900여 명에게 지급되는데 현금 100만 원을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83%, 지역화폐 120만 원을 선택한 학생은 16%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1억 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업 장려금이 서류상의 단기적 인구 유입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만큼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지역 화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통비라든지 뭐 대학교 도서관 출입증이라든지 이런 지표도 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정주를 하고 학생들이 오고 그다음에 지역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입된 청년 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와 정주 여건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금만 축내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것인지 실속 있는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새 정부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9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수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안동대무로의 취수원 이전을 위한 국가사업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취수원 이전 계획 검토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성금 41억 원 중 17억 원을 활용한 것으로 저출생 극복과 돌봄 격차 해소가 목표입니다. 경북도는 전용 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을 올해 하반기부터 북부권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또 대표적인 아동 돌봄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놀이터 사업을 도내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지 등 돌봄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포함해 놀이를 통한 정서적 상처의 치유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배우는 마음학기제를 통해 건강한 마음을 키우고 사회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최근 코로나를 지나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우리 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도 아이들의 우울감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계기를 두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마음을 조절하는 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일반 학년에는 그냥 도입하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에는 학기제를 통해서 교과형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실제 운영을 전체 학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학기제는 그냥 단편적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과형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수업 시간에 이 마음학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감정은 어떤데 어떻게 조절할 것인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혹은 스트레스로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15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익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자기가 배운 자기 감정이나 마음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지는 시기에서 사춘기도 오는데 이때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할지 사회관계 형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계 형성, 다른 아이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계속 연습하다가 보면 사회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감정이 극복되면서 관계 형성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처럼 정답 찾기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다양한 상황을 내면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조절하고 조절된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지,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관계, 정서적 역량까지 키울 수 있어서 어쩌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도 잘 육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마음과 감정 그리고 의사 표현이 잘 이루어진다면 보다 성숙한 형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감정 혹은 선생님과 부모님 여러분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교육을 같이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연습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와 청송군, 의성군 등에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북 사회적 경제기업 9,200만 원, 청송심씨 대종회 1,000만 원, 청송화목교회 1,000만 원, 경안루회 산불 피해대책위원회 3,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경북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서 3천만 원, 의성 새마을금고에서 300만 원, 화전 새마을금고에서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논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이고 노동 시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심기가 마무리되면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논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은 농민들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논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물고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 높이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열고 닫히며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농민들이 논물 관리로 이제 노동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고 계신데 단순형 자동 물고 같은 경우에는 논물 관리 자동화라는 그런 핵심 기능만 남기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다 제외함으로써 농민들이 편리하게 스위치 조작만으로 물고를 개폐하고 또 자동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사용량은 68%가량 줄고 노동 시간은 79%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직접 논에 나가야 했던 농민들도 손쉽게 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번에서 2번, 한 달에는 10번에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참 번거롭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힘들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확인 정도만 해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논의 물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잡초 방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료가 들지 않도록 하면서 유지비 부담도 적은 단순형 자동 물고, 농가의 논물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농업 자동화 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 안건 32건을 심의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정대현 의원이 수성구 먹거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는 등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참여했습니다. 또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결의문을 발표하고 위원장단을 선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